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5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가능하다고 또 밝히면서 계속 시장에 우리는 50bp, 50bp라는 세뇌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죠. 과연 그때 그 시점이 가까워질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지금의 물가가 서서히 조금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50bp를 할지도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가 꾸준한 금리 인상과 큰 폭의 대차 제조표 축소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또 주장을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4분기 GDP 확정치가 7% 소폭 하회했으나 전분기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2.3%에서 6.9%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7.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타결 기대감 약하에도 글로벌 주요 통화 가치가 약세를 되돌림에 따라 하락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39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달러와 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않은 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돼서 좀 영향을 끼쳤다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7.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 따른 타결 기대가 어느 정도 영향성을 좀 끼쳤다라는 것과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 집계 예상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유 설비 가동률이 91.3%를 상회하며 전주 대비보다 더 증가를 해서 그 영향도 좀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 소식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51을 가리키고 있고요. 비트코인 탑 트레이더 롱숏 비중을 보게 되면 54에 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더의 롱숏 비율도 55에 44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비트코인은 김프는 여전히 역풀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이너스 0.86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도미너스 추이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43에서 42 정도로 내려가고 있고요. 선물 거래량 추이는 보통 수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결제 약정 추이는 다소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 좀 쌓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인수위에서 가상자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의 흐름을 보았을 경우에는 계속 공약에 좀 더 맞춰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보기만 하고 일단 김치국 먼저 말고요. 그 다음으로 에이다의 상승 랠리가 좀 끼치는 거 아니겠냐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때까지 해당의 하드포크가 일어났던 시점 주기가 나와져 있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번에도 또 비슷한 영향을 또 받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하드포크 6월달 부분에 또 우리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자 에이다를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번에 보유기업의 순위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1위고요. 2위가 테슬라, 3위가 테라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테라가 또 적극적으로 요새 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도 또 등수가 바뀔지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30대 이하 청년층이 코인 거래소에서 19조 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돈이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전 매우 신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주식은 그 신용잔고 추이가 통계가 다 나와요. 네, 나오기 때문에 다 얼마나 신용 거래 잔고가 찍히는지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코인만 일단 집계가 보기가 좀 어렵고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답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19조 원 정도가 일단 들어갔다라고 하니 그만큼 코인이 안 올라가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좋게 뭐 법안도 좀 잘 만들어지고 규제도 잘 만들어져서 20대 30대 분들도 좀 수익성이 잘 나와주길 좀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니프티 게이트웨이와 스마트 TV용 NFT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2022년도 QLED, 네오 QLED 고급형 TV에서 NFT 예술품, 수집품을 탐색하고 거래하는 NFT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커스터디 서비스도 제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플카드, 신용카드, 가상자산 다양한 수단에 따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가 이번에 해킹이 있었죠. 그것에 따른 배상책의 논의를 좀 빠르게 가져갈 의향이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온 게 있었고요. 네이버 라인에 자체 코인 링크 글로벌 거래소가 추가 상장을 해서 여기에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라인이 점차 좀 이쪽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상장이 안 되어져 있는 또 그런 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을 수가 있으니 또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연간 사업 계획이 공개가 됐고, 링클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 유동성 확보에 따른 부분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DApp 늘려서 네트워크 활성화와 NFT, 게임파이, 메타버스의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이쪽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버가 암호화폐 결제 효율성을 더 높여야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효율적인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해당 음식점 NFT 메타버스 관련 3표를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빨리 했던 쪽은 아무래도 명품 사업 쪽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사업에 있는 브랜드 쪽,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쪽이 3표권 등록을 제일 빨리 했던데, 이번에도 연달아서 그런 음식점들이 대부분 3표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메타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상에서 하는 생활에 있는 시간이 더 오래 머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3표권 등록하고 이쪽에 음식점 같은 것을 가상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잠깐 밥을 먹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생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결제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자체가 나중에 위험 요소가 나올 수 있는 게 배달의 민족이 약간의 그런 영향성을 받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부분이 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또 생기게 되면 이런 업계 쪽은 또 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트렌드 부분을 좀 읽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도 아무 뭐 이유 없이 뭐 음식점 뭐 게임과 연관성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가상에 있는 점포에 따른 광고나 또 임대 부분이나 이런 블록의 임대 사업이나 그 임대료 부분에 따른 이자나, 그러면 그 이자에 따른 또 디지털 세계에 따른 그 점포 임대에 따른 또 임대 수수료 부분에 또 디파이가 또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또 뭐 가겠죠.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가상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좀 넓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어떤 게 제일 많이 인기가 있을 거고 거기에 어떤 유저층이 제일 오래 머물고 제일 유저 수가 얼마나 많이 확보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꼭 체킹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과 연계되어져 있는 것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겠죠. 뭐 거기에서 뭐 종이화폐를 쓸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아크 인베스트 목표 가격은 100만 달러. 뭐 아크 누나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게 100만 달러를 많이 외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장기적인 지향에 따른 측면은 100만 달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올라가는 순번이 있어요. 메타버스가 좀 잘 되는 애들이 나중에 대기업이 왔었을 때도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테마냐, 아니면 그 일시적인 시즌제냐, 이것도 좀 선별적으로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건 기존의 게임 회사들이 잘해서 메타버스를 잘 만들 확률은 높겠지만, 오히려 이번에 신생 회사들이 잘 생태계 논란 없이 잘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또 높은 가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홀이냐 짝이냐, 뭐 이 흑과 백이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좀 시즌제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정말 확고하게 나는 그쪽에서 좀 승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좀 많은 걸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많은 시간도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뭐 10개에서 100개의 잔액을 가진 주소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 주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위챗이 NFT 거래 관련된 계정이 차단되고 있는 것을 알려드렸다. 뭐 당연히 위챗 지금 까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몸살이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되면 한 번 더 쉼없이 펌핑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면 지금 작년까지도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받았고, 검사도 좀 감사와 검사 부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를 보게 됐는데 음수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선을 뚫으면서 상승하고 있고 22년도 최고점을 경신하였고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음수로 이제 접어들었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 증가 사이클이 느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크립토 콘트에 따른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트래블 룰 시행 이후 외환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뭐 KYC 인증 자체를 그냥 거부해줘, 야 꺼져, 그냥 국내 이용자만 쓸 수 있게끔 국내판,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뭐 국내 도박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카지노 부분도 아시잖아요. 강원랜드나 한국인 전용, 그리고 여기 뭐 GKL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데 그쪽은 외국인 전용 이렇게 되어져 있듯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외화 유출 부분이 워낙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의 세계 정세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FATF가 당장 효력을 해서 무역에 따른 페널티를 주거나 외환의 거래 부분에 페널티를 준다라고 했으니 뭐 당연히 나머지 국가들도 다 똑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한국이 수출에 따른 영향이 70에서 80%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레이어 1, 레이어 2 활성 이용됐던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가장 많은 건 당연히 바이낸스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폴리곤 등등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어드레스 바이체인 내용 중에 여기서 좀 볼만한 부분은 그만큼 활성이 뭐가 좀 많이 되어져 있고 뭐가 좀 많이 줄어들었는지 뭐 주마다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한 방에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무언가 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또 천천히 줄어드는 부분은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한다. 왜 이용을 안 할까? 그런 것까지 또 찾아보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데이터 용도로는 참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5개월 동안 변함이 없던 거래소상의 이더 잔고가 최근에 감소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래블 룰로 인해서 비트와 이더가 좀 많이 잠겼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OI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OI가 무엇이냐면요, 그냥 미결제 미결제 양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화 시켰던 내용인데, 이게 아직은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루나 비트코인 보유 그래프가 또 급등을 보여주었던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4대 은행 간의 비교를 보게 되면 진짜 넘사인 게, 두나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실적을 꽤 많이 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나왔냐면, 이번 뭐 이사회에서 두나무 이사보수 1000억 원 상향 안 했다, 200원에서 동결을 했다. 이거 정기 주총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되게 웃긴 게 보수 한도를 뭐 한 게 있다고 1000억 원으로 안내를 했는지 전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저나 그러면 이사를 한 번만 1년이라도 좀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아무튼 1000억 원을 받을 정도까지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 정도 키웠으니까 초기 창립 부분으로 좀 챙겨 먹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제 주관적인 차트 부분에 따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6시간짜리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 부분이 일단은 저항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안은 이 라인대에서 좀 돌파하기에는 좀 눈치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간에 뚫어주면 더 많이 갈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약간은 민그적거리지 않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 방에 뚫어준다고 하면 뭐 당연히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 부분이 더욱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4월달 뭐 만우절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또 약간의 또 그런 뭐 거짓말, 또 거짓된 정보 부분도 조금씩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래블 룰 기간이 적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사기 부분 이런 것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금하실 때도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체크하고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